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비타에듀 역사 영역의 고아름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겨울방학 학습 가이드를 제시해 보도록 할 거예요. 물론 되게 무거운 그런 느낌의 공부이지만, 하는 우리는 좀 재밌게 가보자고 이런 판서도 좀 이제 그려보기도 하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우리는 무조건 앞으로 하게 될 그 1년 동안의 공부의 방향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요, 뭔가 내가 수능에서 또는 내신에서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한 확고한 나만의 틀을 만드셔야 돼요. 자,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점은 노는 시점이 아닙니다. 자,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럼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약간 사람마다, 자기가 처한 상황마다 조금 공부 방법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우선은 고3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고3은요,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행되는 그러한 수능을 볼 차례입니다. 따라서 평소보다 더 만반의 준비를 해야만 하는 시기예요. 왜냐면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제까지 봐왔던 그런 수능과 좀 다르게 바뀌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바뀔 겁니다. 그렇다면 좀 더 유연해질 필요가 있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실력을 먼저 쌓아야 돼요. 실력을 쌓아놓은 상태여야만 그 다음에 상황이 바뀌면 유연하게 대처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내 실력도 안 돼 있는데 막 여름방학 때 돼가지고 그때 막 부랴부랴 막 개념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를 합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고3들은요 무조건 아주 무조건 겨울방학 안에 개념을 완성하셔야 돼요. 개념 완성. 지금 저는 사탐 과목에 한해서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개념 완성을요, 여러분이 사탐을 2과목 선택할 거니까 2과목을 다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시간이 점점 지나면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이후에 뭐 3월 돼서 학교 들어가가지고요, 조금 있으면 4월 달에 그 중간고사 보고요. 일단 기말고사 보고요. 그죠? 그 사이에 또 이제 모평이 끼죠. 그죠? 자, 막 학교시 막 치고 하다 보면 내 거 공부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념을 완성해 놓고 가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2과목이라고 할 때 이 2과목을 뭐로 가져갈 거냐도 아직 결정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고요. 자, 이때는 지금 이 2과목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학교 내신에서 공부하는 거 말고, 자, 이거는 수능을 말하는 건데, 수능에서 어떤 걸 내가 칠 거냐를 말하는 건데요. 자, 이 2과목을 선택할 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지혜를 발휘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일단은 고3 때 내가 내신으로 다룰 수 있는 과목, 고3 때 내가 배우는 과목을 수능으로 좀 가져가면 좋아요. 내가 고3 때 만약에 동아사를 배운다, 아니면 뭐 다른 거, 뭐 한국지리, 아니면 경제를 배운다라고 하면 내가 선택한 그 과목을 수능까지 가지고 가세요. 자, 그 과목이 되도록이면 많은 선택자가 선택하는 뭐 사회문화라던가 뭐 한국지리나 아니면 동아사 같은 거, 그러면 참 좋고요. 자, 또는 이 2과목이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면 참 좋겠죠. 그죠? 자,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선택한 이 2과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성적대에 어울리는 것이면 더 좋아요. 여기서 잠깐 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 선택에 대한 되게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고1 때 배웠던 한국사, 그것이 서울대 필수다라고 하니까 한국사는 무조건 피하고 봅니다. 그런데 그건 되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한국사는 서울대 가기 위한 학생들이 정말 봅니다. 네, 봐요. 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1등급 또는 만점이 목표예요. 진짜 만점 받아야만 내가 서울대 간단 말이야. 그러면 진짜 최상위층 아니면 한국사를 선택을 잘 안 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최상위층 애들은 정말 많을지 몰라, 한국사에. 그지? 근데 나는 상대적으로 내가 만약에 수시를 쓸 거야. 근데 한 내신 한 2, 3등급만 받으면 될 것 같아. 아, 그 수능을 좀 2, 3등급 받으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수능 2, 3등급 받기는 한국사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중상위권 애들이 쑥 빠지거든. 내가 서울대 갈 거야 라고 하는 애들은 무조건 갑니다. 근데 나는 연고대 갈지도 모르겠어. 또는 뭐 성대 뭐 아니면 한양대 뭐 갈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난 좀 불안해. 그러면 한국사 안 봐요. 왜? 1등급 안 날 것 같으니까. 그러면은 중상위권이 텅 빈단 말이야. 그럼 내가 좀 실력이 안 돼도 치고 들어가서 2, 3등급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최상위층이어야만 한국사를 본다라고 하는 건 버리세요. 알겠죠? 그런 5개념은 가지지 마세요. 알겠지? 자, 그리고 자, 이 고3은요, 우선은 개념 완성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뭘 더 해야 되냐면요, 이걸 가지고서 좀 더 시간이 남는다면 문제 적용을 해보면 더 좋아요. 문제
적용. 근데 아마도 이것까지 할 시간은 별로 없을 겁니다. 자, 개념 완성할 때 문제 적용을 하고 나면 진짜 완벽한 공부가 되고 그 이후에 EBS랑 파이널만 보면 되는데 자, 이게 좀 할 시간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걸 확실하게 하세요. 이걸 확실하게. 어떻게? 개념 완성을 할 때 자기만의 노트를 만드세요. 노트. 자기만의 단거나 노트. 자, 이 노트는 선생님이 이제 수업할 때 쓰는 그 교과서 또는 뭐 교재 또는 뭐 프린트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 프린트나 아니면 내가 공부할 때 썼던 것들을 다 모은 다음에 그거를요 한 군데에 다 정리해놓고 여기다가 내가 아는 모든 걸 다 채워 넣으세요. 다 채워 넣어. 아는 걸 다 적어. 그런데 이거는 좀 일목요연하게 적으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적으면 나만의 하나의 책이 생기죠. 그러면은 이것이 나의 무기가 됩니다. 나중에 내가 EBS를 풀어. 근데 틀렸어. 잘 몰라. EBS 개념은요, 너무 설명이 좀 너무 단조로워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좀 재미없는 책이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문제 보고 틀렸어. 그러면 내가 정리했던 이 노트를 보고서 알면 돼. 그치? 그러면 더 기억이 잘 날 거야. 그냥 단순히 뒤에 해설지 보고 그랬구나 하고 하면서 내가 배웠던 거 기억도 안 나는 것보다는 틀렸으면 아 이거 출처가 어디지? 아 내가 옛날에 공부했던 이 부분이구나 라는 걸 파악해서 그걸 보게 되면 다시는 안 틀리지. 그치?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앞으로 공부할 때 확실한 나만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N수입니다. N수생 역시 요거 하셔야 되죠. 개념 완성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요 제가 잠깐 또 팁을 좀 드리자면 N수생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수능을 겪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2등만 챙기면서 말을 한다면 이런 말은 절대 못 드리는데 N수생이라면 작년에 내가 선택했던 그 사탕 과목을 그냥 가져가는 게 좋죠. 그죠? 자, 내가 만약에 사회문화 했다. 아니면 뭐 윤리했다. 그럼 윤리와 사상으로 간다던가.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작년 했던 걸 그냥 가지고 가신 한해서 하면 돼요. 근데 선생님 저 서울대 갈 겁니다. 한국사 공부해야 됩니다. 라고 하신다면 한국사 선택하면서 이거랑 가장 겹치는 부분이 많은 동아사를 같이 선택하세요. 그러면 공부할 과목이 1.5 과목, 즉 2과목이 아니라 1.5 과목으로 줄어듭니다. 동아사는 진짜 한국사랑 겹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저 먹는 거나 마찬가지야. 되게 쉽거든. 게다가 이 동아사가 기출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쉽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꼬아낼 기반이 없거든요. 교과서에 있는 거 그냥 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금방 점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래서 N수생은 선택을 할 때, 우선은 과목 선택을 할 때 좀 그런 걸 반영해 주시고요. 반대로 이럴 수도 있어요. 이 고3들은 N수생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있죠. 그런 건 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좋지. 그러니까 언제나 시대가 바뀌어도 한 번 더 한 사람이 처음 하는 사람보다는 잘하게 돼 있지. 그러면 얘네가 많이 선택하는 건 내가 피하는 게 좋아요. 그걸 안 해야 내가 점수가 오를 거 아니야. 그죠? 되도록이면. 자, 이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2로 가겠습니다. 자, 고2는 지금 현재 배우는 것들이 아마 학교 내신 과목들이 좀 이제 많을 거고 아마 거기에 관심이 집중돼 있을 겁니다. 뭐 세계사라던가 아니면 동아사, 뭐 지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시기에는 뭐를 확실하게 다져야 되느냐? 내신을 확실하게 다지세요. 내신. 이거 되게 중요한 건 뭐 다 알겠죠. 근데 이걸 다질 때요. 여러분들 되도록이면 선생님은 역사 과목이니까 좀 더 강조하면 한능검을 따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 고급이 좋아요. 되도록이면. 고급으로 따세요. 왜? 이미 고1 때 한국사 나 배웠거든. 그죠? 근데 이거 까먹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걸 따놔. 따놓으면 나중에 안 까먹겠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이 빌 때 따놓으면 시간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투자한 노력 정도로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많이 효율성을 거둘 수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이 고2는요. 예비 고1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고1. 지금은 12월 이제 초니까. 자, 이 예비 고2 같은 경우는요. 이 내신을 준비할 때요. 되도록이면 이거랑 같이 수능도 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신만 준비한다기보다는 내신을 풀면서, 내신을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수능 문제가 어떻게 나오나 같이 연계를 해보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이걸 그대로 끌고서 고3으로 갔을 때 부담이 훨씬 더 적어지겠죠. 자, 이 수능 문제 같은 경우는요. 개념수가 꼭 끼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잘 보시고요. 이것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좀 염두하면서 보시게 되면 더 점수의 상승이 좀 높습니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뭐 고2 때 선택했던 과목 요거 하나 선택하고 고3 때 했던 과목 하나 선택하고 해서 나중에
고3 겨울방학 때 내가 공부를 해야만 하는 그 양을 좀 줄여주면 좋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같이 묶어서 고2 때 하나 건지고 고3 때 하나 건지고 해서 수능까지 쭉 하는 거. 이렇게 가면 아주 최고의 이제 질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고1. 고1은요, 한국사하고 사회 배우죠. 고1 한국사, 사회. 이때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신이라고 하는 건 분명히 당연히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쓰지도 않을게요. 근데 고1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되도록이면은요, 집중 이수에 대한 대비를 해 놓으세요. 이미 집중 이수를 경험을 했을 거예요. 한 학기에 몰아치죠. 그죠? 한 학기 만에 싹 다 몰아칩니다. 근데 그때 어땠어요? 시험 범위가 우리나라 역사 반이야. 다 봐야 돼. 이거 쉬워요? 어렵죠? 그런데 이것이 어려우면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어려운데 이것이 내신에 반영이 돼서 내 대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단 말이야. 점점 갈수록요. 내신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어요. 수능만으로 간다? 이건 옛날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3이 되면 아마 수시로 6개 정도 학교 이상을 더 쓸 겁니다. 아마 수시 볼 때 그 수시에 들이는 비용이 어마어마할지도 모릅니다. 자, 나라에서 제한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때그때 이제 정책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수시를 어떻게 쓸지 몰라요. 그러면 내신은 진짜 잘 잡고 가야 돼. 왜냐면 한 번 보면 절대 바꿀 수가 없어. 수능이야. 다 재수하면 되지. 그죠? 그럼 되는데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라. 학교 가서 수업 듣고서 열심히 해가지고 점수 나오면 상관없어.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고 앞으로 일은 내가 대비해놓으면 좋은 거니까 되도록이면 미리 개념을 완성해서 나중에 언수회 하는 거,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하는 거 방해받지 않게 지금 딱 해놓으면 아마 더 유리한 고지를 미리 점령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고1은 자, 내신에 치중해라. 왜? 이 두 그룹들은 나중에 뭘 봐야 되니까? 수시를 봐야 되니까. 대학 갈 때 수시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 알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는데 사실상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시기는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면 아마 흐지부지 흘러가가지고 기억도 안 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대로만 해놓으시면요. 아마 인생에서 잊을 수 없을 만큼 보람된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 시간 한번 같이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화이팅 하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고요. 자, 저는 언제나 여러분들한테 열려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려고 노력하니까요. 그냥 온라인에서 본 학생들이지만 우리 서로 알면서 지내자고요. 자,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